CCTV 김호준의 뉴욕타임스. 시사와 재미를 장악한다. 김용민의 시사 장악 퀴즈.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유일, 세계 유일의 시사 대지와 함께하는 시사 돼지가 출제하는 시사 퀴즈 시사 돼지쇼. 김용민 씨 나오셨습니다. 예. 네. 사실 예산안은 물론이고 전투병 파병까지 날치기 처리했습니다. 사실 비전투병 파병도 되느니 안 되느니 말들이 많았는데 그동안 논란 벌인 게 우스워질 정도로 단숨에 통과가 됐어요. 여당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첫눈보다도 기쁜 소식이다. 이 날치기 통과가 이렇게 평가를 했고, 여당 원내대표는 나는 이게 정의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고, 여당 대표는 이참에 개헌도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시민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 미친 인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미친 인간이냐? 미친 인간들, 미국하고 친한 인간들. 예. 얼마 전에 또 FTA, 한미 FTA 아주 굴욕적인 협상 결과. 하여간 FTA로 그것만으로도 열받는데, 또 한 주가 가기 전에 날치기로 또 한 번 열받게 하는 이 미친 정권. 정말 오늘 이 정권은 모든 예산을 날치겠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날치기 정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출연진 두 분은 저희가 이제 부부 출연진을 유난히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게다가 두 성직자. 목사님이시죠? 목사님과 사모님. 네, 목사님과 사모님. 게다가 사모님은 또 현재 예. 만삭의 사모님. 지금 아주 열불이 나가지고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 욕도 못해. 또 이분들 오셔가지고. 근데 전 진짜 궁금합니다. 저희가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퀴즈도 많이 냈는데 어떻게 목사님께서 그렇게 사모님과 함께 사실은 너무 직접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봐주시고. 항의하러 오셨나요? 그건 아니고요. 다양한 분들이 여기 출연하셨더라고요. 성직자도 한 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대다수 교회를 향한 비판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고 깨어있는 성직자가 있다라는.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달 말로 그 교회 관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오시는 거예요. 저희는 기독교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정신 이게 아니고 그걸 빌려와서 그걸 가지고 사실은 자기 사리사욕을 챙기게 된 이미 그런 분들 그런 분들을 욕하는 거죠. 이걸 기독교를 공격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해왔는데 이런 얘기를 불편하시진 않으세요? 불편해하시진 않고요. 교회 현재 문제 중에 큰 문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지. 그냥 부인하에서는 그게. 우리 사모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부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좀 그런 분들이 많은 어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미국의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함께 하시는데, 저희 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 시사 장학 퀴즈, 이 종북 좌파들이 많이 시청하는 이 프로그램이 이제 드디어 팟캐스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팟캐스트. 저 아이폰 갖고 계시는 분들, 또 아이패드, 여기서 이제 김호준의 뉴욕타임스를 다운로드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버스에서 보실 수도 있고. 이어폰 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선물 소개를 하겠습니다. 세계 제1의 명품 피자, 라피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인사이드 피플에서 단편 영화 VOD 5편을 무료로 볼 수 있는 영화 관람권을 협찬합니다. 텃밭 농부를 위한 토양 먹이금을 활용법, 땡큐 아메바를 시금치 출판사에서 협찬합니다. 대인기의 핫탑, 역시 함께합니다. 판매 수익금 일부로 불우 청소년 돕기도 합니다. 나에게 찾아온 투명한 식품, 그래도 삶은 계속된다. 연극 반도체 소녀 초대권, 문화창작 집단 날에서 협찬합니다. 그 부부가 나오셨기 때문에 선물을 일단 한꺼번에 다 드릴게요. 그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낸 책, 이것도 좀 상품으로 걸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나 제 책은 소개는 하겠습니다. 고민하는 청춘, 니들이 희망이다. 12,000원입니다. 어쨌든 많이 팔렸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제부터 만나보시죠. 1번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 중 두 번째로 비싼 집은 어디일까요? 1번 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2번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흑석동 자택, 3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자택, 4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한남동 자택, 5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상도동 자택. 자, 이제 뭐 당연히 문제가 목사님께서 맞추셔야죠. 간단합니다. 예. 1번. 1번 아닙니다. 예. 자, 그럼 다시 한번 기회. 사모님. 예. 3번? 답은 아닙니다. 예. 자, 그럼 진짜 정답을 말해줘. 네, 그 방상훈. 정답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말이죠. 몇 예. 년 전에 시가고 예. 올해는 제가 올 초에 한 번 본건데 3등인가 그래요. 그 보기 중에 2등 아, 아닙니까? 보기 중에? 예, 보기 중에 2등.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로 비싼 집이고. 예. 대한민국에서 1등은 이건이에요. 이건희 회장 집이 95억 2천만 원이고. 공지시가로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실제는 뭐 공시지가가 그렇고 네. 실제 가격으로 간다. 몇백억 하겠죠. 그렇죠.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은 84억 4천만 원. 이명박 대통령의 논현동 집은 33억 1천만 원. 최소. 그러니까 어림잡아 최소입니다. 33억이고 100억이 넘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경호시설 100억짜리 붙으면 예. 몇백억이 되겠죠. 이제. 네, 그렇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이 부풀리고 또 부풀려서 20억입니다. 어쨌든 이명박 최소와 그 노무현 최대 요거에는 10억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거 제가 알기로는 국내 가장 비싼 저택 5위 네. 이내에 두 채를 가지고 있어요. 우연히. 1위, 항상 1위만 나오는데 네. 4위인가 뭐 하나 더 있어요. 네. 집이.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부자인데. 근데 이 흑석동 자택 있지 않습니까? 네. 노량진에 있는 네. 거. 요거 항공사진으로 찍은 거. 사람들이 이제 하도 아방궁이다 노무현 조선일보가. 대통령. 네. 네. 노무현 대통령 봉화자택 네. 아방궁이다 해가지고 이제 인공위성 사진 뭐 그걸 찍어서 크기를 비교한 게 있어요. 네. 보면은 봉화마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봉화마을 자체가 진짜 작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진을 비교하잖아요. 네.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흑석동 자택 이 대지 임야 이것이 봉화마을 크기가 비쌉니다. 봉화 마을 전체. 예, 봉화마을 그 중심부 네. 크기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저하고는 게임이 안 되고 네. 실제 이 방상훈 그 사장의 흑석동 자택 보면 산이잖아요. 산. 그렇죠. 사실상 자택이 아니에요. 이건 산이지. 그러니까 만약에 노무현 그 대통령의 자택이 아방궁이면 거기는 아방산, 아방 지자체예요 거의. 규모가 비교가 안 돼요. 네. 근데 그거는 멀쩡하게 내버려두고 봉화마을 그거 자택을 아방궁이라고 그렇게 지랄들을 하고. 노무현 타운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네. 근데 왜 이명박 대통령이 음. 그 이번에 그렇게 비싼 100억, 100억이라고 하죠? 네. 그 무슨 체력 단련실이랑 무슨 경호원들 뭐 어쩌고 저쩌고. 예. 주변에 뭐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왜 100억집에 살아야 되냐고. 경호원들을 갖다 붙이지만 결국은 집 늘리고 거기에 체력 단련실 넣고 뭐 자기 시설 늘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정말 그 부지 매입비로 그래서 70억을 국회에다가 요구를 했는데 뭐 지나치게 비용이 과다하다는 그 이유로 40억 정도로 이제 깎았어요. 아니 이게 경호실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40억 비용만 하나도 노무현 대통령의 집에 시가에 2배가 넘는 거잖아요. 시가에. 예, 그렇죠. 예? 이거 그 대지 구입비가 아니라. 근데 왜 여기다가 아무도 욕을 안 하나요? 보성 아무 지적도 안 하죠. 조선일보에서 특히나. 예. 앞뒤는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일관성 있게.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는 거죠, 노무현을. 원래부터 예. 대통령 취임할 때부터 대통령이 취임 인정 안 해서 네.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도 인정 안 하고. 네. 일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싸가지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신 다음에도 제대로 인정을 안 했어요. 예. 박정희 사설 보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서거라고 그래서 보면 서거라고 표현합니다. 그것을 돌아가셨어요. 사설에. 그러나 노무현의 사거라고 표현합니다. 사거. 네. 어. 박정희의 서거, 노무현의 사거. 그러면 사거로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서거의 낮춤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복음 실은 일간지로 알려진 국민일보 같은 경우는요. 그 내부에서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 서거했을 때 서거라고 이제 호해를 찍었겠죠. 그랬더니 막 그 논설실장인가 뭐인가 한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아니 왜 저 서거야 자살이라고 해. 자살로 이렇게 실었다고 합니다. 인정 안 하는 거죠, 보수 진영에서. 나는 네. 보수 진영에서 인정 안 하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건 왜 그런 겁니까? 그보단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싫어한 것 같아요. 그냥 실어서 그냥.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대부분 분위기를 주도해 가는 대세가 한기총을 중심으로 이제 다반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교회 여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과는 상관없고요. 사실은 세상에 재산을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렇죠. 제낄 게 많다 보니까. 가장 세속적이기 때문에 2번으로 넘어갈까요? 1번을 넘어가겠네요. 예. 이러다가 2번 또 문제 테이프 2개로. 합격하시겠습니다. 예.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김종훈 통상교섭 본부장이 12월 8일자 동아일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밝힌 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나는 라면 먹으면서 협상에 임했다. 2번 어떤 나라라도 재협상 운운하면 협정문 원문에서 콤마도 안 바꾼다고 말하게 돼 있다. 3번 사과를 원한다면 100번이라도 해줄 수 있다. 4번 이래봬도 내가 협상장을 2번이나 박차고 나왔다. 5번 이로써 값싸고 질 좋은 미국 차를 들여오게 됐다. 싫으면 안 사면 될 것 아닌가. 맞춰주시죠. 3번 틀렸습니다. 목사님은 시사에 크게 관심이 있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저희 방송을 예. 좋아하는 하시는데 4번 틀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목사님에게 2번 2번 틀렸습니다. 예. 실제 설마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예. 생각되는 말들이기 때문에 예. 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1번? 1번. 저 남은 게 2개밖에 없어요. 5번 남은 게 하나였어요. 하나였어요? 이게 5번이고. 예. 정답입니다. 예. 자, 나는 라면 먹으면서 협상했다. 이런 얘기 했고요. 어떤 나라라도 재협상 운운하면은, 협정문 원문에서 콤마도 못 바꾼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늘 하는 말이다. 이런 얘기고. 사과를 원한다. 그럼 100번이라도 해줄게. 이렇게 얘기했고. 내가 협상장을 2번이나 박차고 나왔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진짜 웃긴 건 이 라면 먹어서 협상했다는 거 무슨 얘기야? 불쌍하게 여기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협상에 굉장히 여기를 갖고 뭐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 뭐 이런 얘기 되겠죠. 라면 먹을 시간 있었잖아. 뭐 예를 들어서 6끼를 연속으로 굶었다 이것도 아니고 라면을 먹었어요. 이게 뭐야? 참네. 제가 봤을 때 아이고. 말이죠. 제일 웃긴 게 뭐냐면은 그 전날에 국회에서 엄청나게 깨졌습니다. 당신 콤마나 안 바꾼다더니 왜 다 뜯다 고치냐? 4조 5조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느냐? 했더니 뭐 하여간 그는 사과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동아일보하고 인터뷰에서 그런 사과 100번이라도 할 수 있다. 사과의 진정성이 전무한 거죠. 근데 말이죠. 사실은 물론 실무 책임자지만 네. 이 실무 책임자는 자기 마음대로 국가 대 국가의 협상에 오케이 사인을 낼 수가 없다고요. 이 사인을 낸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MB한테 당연하게. 그 인터뷰 내용 중에 MB가 뭐 지경 내린 게 있느냐 했더니 나한테 위임하셨다라고 그러는데 말도 안 되는. 아니 자기가 뭔데? 자기가 뭔데 대한민국 경제를 휘청휘청 할 수 있는 결정을 하냐고요. 예. 근데 저는 요 사안 있고 나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그런 기사를 냈어요. 네. 미국이 깜짝 놀랄 정도로 양보를 했다. 11월만 해도 그때 뭐 G20 할 때 네. 그때 한국이 다 거부했던 것들을 이번에 다 그냥 수용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국을 대표하는 보수 경제지입니다. 그러니까 보수 경제지가 볼 때도 아니 한국이 이렇게 우리한테 예. 땡큐 오바마를 살려줬어.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지? 의아할 정도로. 그러면서 걔네들의 분석은 지금 이제 한국 정부가 북한 때문에 미국하고 미국 정부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양보했다. 뭐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분석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북한보다 우리가 뭐 인구, 경제력, 국력, 군사력 사실은 무기 몇 배나 큽니다. 큰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는 북한에 단독으로 대응할 생각을 안 합니다.
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항상 미국한테 달려갑니다. 이거는 결국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보수가 미국에 빌붙어서 사실은 자기 권력을 유지해온 근성, 노예 근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근본적으로. 예. 이걸 버리지를 못하는 건데, 이 지점에서 저는 이제 욕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보수라는 게 생각해 보시면, 자기를 스스로 지킬 무한 권리를 주장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수는 맨날 우리를 대신 지켜주세요. 이게 무슨 보수야? 이게 보수가 아니라 가짜라는 거예요. 어쨌든 북한하고 긴장을 자초한 건 이명박 그렇죠. 정권 본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FTA의 손실은 전부 다 이명박 대통령 책임이다. 뭐 핵 우산이 있어서 우리가 뭐 북한의 핵 공격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핵 우산이란 게 뭐냐? 핵 우산이란 거는 일단 한 대 맞고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그때 미국이 와서 반격해 줄게 이거예요. 핵 그렇죠. 우산이란 게. 혹은 예. 그런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예. 애초부터 핵으로 도발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예. 방어력의 의미인데 예. 김종훈 본부장은 또 동아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연평도권과 관련해서는 협상에 아무런 영향을 안 미쳤다라는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 이렇게 거짓말이 아주 천연덕스럽게 나오는 것이 정말 진리입니다. 아주. 아니,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 후에 예. 책임을 져야 하는 분야가 너무 많아요. 예. 이게 사실은 김종훈 통상교섭 본부장이 그 외교부 이제 관료 아닙니까?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 최민희 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이 외교부 관료들 보게 되면 이 친미 성향이 이 종교적 어떤 그 성정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나 힘겨웠고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에요, 기본적으로. 예. 그게 이제 MB하고 코드가 맞은 거야, 이게. 그렇죠. 예. 그러면서 FTA에서 확 퍼주는 거죠. 네. 어, 욕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요거 확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제. I hate you.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또 김종훈 통상교섭 본부장이 유럽연합에서 그런 반기를 들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한미 FTA 엄청난 이런 퍼주니까. 미국 퍼주기. 그러니 그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했는데 그런 말을 한 날 경향신문에서는 유럽연합과 재협상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좀 심각한 게 문제가 뭐냐면 자동차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 그 미국산 자동차 보기 참 힘들죠. 뭐 예를 들면 뭐 포드라든지 크라이슬러 대형 승용차 아닙니까? 근데 이 유럽 쪽 개방을 해주게 되면은 포스바겐, BMW, 벤츠 이거 뭐 고개만 들리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 큰 타격을 입는다는 건데 어쩌면 이렇게 무능하게 짝이 없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경제 대통령이 어쩌고 하는데 그게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사실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이권들을 내주고 있다. 무슨 경제 대통령이야. 이명박 대통령처럼 언론의 철저한 보호를 받는 대통령은 역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산안 그 통과 때 제가 트위터에 하나 올린 게 있습니다. 분명히 다음날 보면요. 국회 파행, 난장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여야 모두 지역구는 챙겨갔다. 책임 소재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여당이 단독으로 들어가서 날치기를 한 거 아니에요? 3년 연속으로. 이거 아주 굉장히 몹쓸 짓인데. 그렇죠. 이게 정치 전반에 대한 피로감 그런 걸로 몰아서 사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을 끊게 만듭니다. 기자들은 그렇게 하면 굉장히 무난하게 쓴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비겁해서 그런 거예요. 비겁해서. 비겁한 거죠. 기자들이 비겁해서 그런 거예요. 시시비비를 가지는 게 바로 저널리즘의 그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런 직무유기를 하고 있어요. 저널리즘이 매장되는 그날, 리영희 선생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참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계속해서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이 일본 대사관이 주최한 천황 폐하 생신 축하회연에 참석하면서 뷰스앤뉴스 기자에게 뭐라 한마디 했는데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명박이 조국의 황제께서 생신을 맞으셨는데 당연히 가야지. 2번 지금 인터뷰는 곤란하다. 기다려달라. 3번 일본인들이 사과하고 그랬으면 우리도 노력하고 해야지. 4번 너도 나 따라서 사찰하는 거냐? 실력이 제법인데? 5번 김성회 의원을 부르는 수가 있다. 머리채 잡히기 싫으면 꺼져.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3번. 3번?
정답입니다. 유일하게 맞추신 아, 일본인들이 사과하고 했는데, 야, 우리도 저기, 일본하고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지. 이래놓고, 일본 천황폐하의 생신잔치에 가셨습니다. 우리 이상득 장로님이. 예. 저는 뭐 외교적 차원에서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인이. 그러니까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봤어요. 그거는 진짜 국민 정서를 고려해야지. 아니, 어느 나라 저는- 정치인이야?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독일하고 영국이 싸웠다고 해서 독일의 정치인이 영국 뭐 왕실에서 하는 행사에 안 간다. 에이, 패탄. 아니, 그 과거를 저기 사과하지도 않고. 제 진정성 말은 없게. 예. 정치인은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적 차원에서. 그걸 풀 사람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갈 수 있다고 외교적 차원에서 생각하는데 저는 간 이유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왜 갔냐고 그랬더니 일본이 사과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반응하면 그건 정치인으로 자기가 없다는 거지. 이거 멍청한 거지. 네. 이거는 정치인으로 갈 수는 있으나 이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치인의 애초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죠. 저는. 자격 없지, 원래. 원래 자격이 없죠. 자격이 네. 없었어. 네. 그렇군요. 사실 이 문제를 낸 거는, 그 사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번 그 예산안 통과 보니까, 이른바 형님 예산. 네,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포항시 울릉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기에 1,790억의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이상득 지역구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870억이 늘었어요. 네. 870억이 늘었고, 아까 저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또 옆에 이번에 박희태 국회의장, 이번 날치기의 주역 아닙니까? 이 사람 같은 경우 228억을 또 이번에 또 이제 지역구에 풀게 됐어요. 288억. 근데 이제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날치기를 하면 네. 저 국회의원들이 결국 이명박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요. 물론 그런 역할도 있죠. 근데 이 지역구 의원들은 네. 자기 동네에서 예산을 땡겨와가지고 풀어줘야 네. 자기 총선에서 자기 또 당선됩니다. 능력이 있다라고 또 그러니까 판단을 받고. 이번에 날치기는 명령, 의리 이런 게 아니고 그 안에 돈이 들어있고 그 돈은 결국은 나의 차기 당선으로 돌아온다. 왜냐면 사실상 1년만 있으면 총선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데 궁금한 게 김성회 왜 이렇게 충성하지? 왜 사람을 패? 모자란 거죠. 모자란 건가? 머리채 휘어잡고 말이지. 예. 아니 그런데 저는 이런 게 궁금합니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국회에서 말을 날리는 걸 보잖아요. 목사님들 사이에 커뮤니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름대로 목사님도 정치적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목사님들이. 이런 걸 보면 일반적으로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일반적으로는 정치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죠. 전체를 여야 구분하지 않고. 두루두루 싸잡아서 정치는 정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최종 결론은 그렇게. 그래서 이제 종교를 통해서 바꿔야 되는데 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1년에 한 번씩 교단에서 총회를 하잖아요. 그 총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정말 눈에 뜨고 볼 수 없는 일. 예를 들면 이제 큰 교단에서는 노예가 전국적으로 한 52개, 53개 노예가 있는데 노예에서 그 총대가 뽑혀요. 총대라고 하면 노예 대의원으로 총회 모여서 이제 거기서 선거를 하는데 정당하고 비슷하군요, 사실. 그렇죠. 일일이 이제 뭐 물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홍보물류 같은 거 일일이 다 보내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들은 얘기로 보면 뭐 한 번 선거 나올 때 뭐 10억, 20억씩. 10억이요? 아니 정치인들 선거하고 똑같네요. 진짜로. 그 정치인들은 차라리 그 단속이라도 되지. 이건 단속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거 되고자 했을 때는 사실은 그걸 통한 이권이 또 보상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무슨 보상을 받는 겁니까, 이권과? 명예인 측면이 커요. 사실. 여기도 있습니까? 이거의 실리보다는 보통 그분들이 이제 거의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남은 기간 더 이름이 날리기를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결국은 명예욕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거. 동력이. 자기 그렇지. 명예욕이고 자기 권력욕인데 똑같은 거군요. 재밌습니다, 아주. 이거 재밌었습니다. 또 잘 돌아가는. 자, 또 그럼 4번 문제 해볼까요? 예, 4번 문제 푸시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당인 민주당을 상대로 전면 투쟁에 나섰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 예산으로 틀린 것을 골라주세요. 1번 아리수 홍보 강화 등 4,963억. 2번 한강 르네상스 사업 400억. 3번 서해백길 사업 766억. 4번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건설 701억. 5번
낙지 맛집 타운 조성 23억. 또 이제 목사님이 또 풀어보시죠. 5번. 5번. 갑자기 정답입니다. 잘 찍으시네요? 왜 낙지 타운은 안 된다고 보십니까? 제일 돈이 적어서요. 눈치로 그냥. 네, 그렇죠. 그 문제에 함의가 좀 있었는데 그 오세훈 시장이 낙지 네, 낙지 파동. 낙지 파동을 일으켰던 주인공이죠. 근데, 사실 네. 오세훈 시장이 그 뭐 무상급식은 부자들에게까지도 혜택이 가는 불필요한 그런 포퓰리즘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블로그 보셨습니까? 읽어봤어요. 진짜 손마려고 오네요. 보면은 뭐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한 산사를 찾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너무 비장합니다. 읽어보면 구국의 열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런 건 말이죠. 전기 작가들이 예. 구국의 열사라고 써주는 겁니다. 아. 지가 구국의 열사라고 그렇게 남사스럽게 쓰면 안 돼요. 예. 이거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이 정도 오글오글거리는 거를 뭐 수면제를 먹었다는 얘기. 근데 그 내용이 결국은 무상급식 하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는 거 아닙니까? 예. 표현을 그렇게 진짜 했어요. 망한 놈의 급식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무상급식을 하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데 내가 잠이 오겠느냐? 아니 애들한테 밥을 주면 대한민국이 무너집니까? 자 그렇게 얘기한 한나라당이 말이죠. 이번에 방학 중에 결식 아동 있죠. 식사 못하는 그런 아동들에 대한 급식 지원비를 전액 삭감했습니다. 빵원이요. 그래서. 빵원입니다. 네. 그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이거야말로 그 정말 악성 포퓰리즘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또 영유아 필수 예방 접종 역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게 보수에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유일한 논리가 이겁니다. 아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서민들의 돈을 걷어서 부자 아이들의 급식을 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거야말로 소위 이제 복지의 개념을 진짜 이해 못하는 건데 이건 어떤 식으로 사고하는 거냐면 돈 많은 사람이 복지라는 게 가난한 사람한테 이렇게 좀 적선하고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시혜성. 그렇죠. 이 복지라는 게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되는 보편적인 권리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부자든 가난하든 아이의 아버지가 있든 없든 아이의 아버지가 산에 살든 어디 살든 대한민국에서 아이로 태어났으면 사실은 국가로부터 최소한의 그 학교 다닐 때 급식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 우리나라에 그리고 부자가 많아요. 가난한 아이들이 많아요. 90%가 서민이라고 봐야죠. 부자 아이들을 안 주려고 그러면 가난한 아이들은 굶깁니까? 이게 논리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거야말로 포퓰리즘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몰고 나와서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는지는 지도 알아요. 안 무너지는 줄 잘한다는 얘기지. 그 급식의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따져보면 뭡니까? 뭐 몇 천억 하는 거 이런 거 비교도 안 돼요. 예. 근데 나 좀 봐달라는 거죠. 지금 나 다음 대선에 나갈지 몰라. 이거야말로 진정한 포퓰리즘이다. 그리고 이런 논리, 뭐 서민들 돈을 걷어서 부자들한테 준다. 말도 안 되는 이런 논리. 이런 논리가 먹힌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이기 때문이다. 오세훈. 나이가 오세다 이거죠. 오세훈? 저는 근데 또 달리 보는 게 오세훈 시장이 진짜 열받아서 그런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서울시 의회에서 뭐 하는 것마다 계속 발목을 잡으니까 뭐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분기가 좀 탱천한 측면이 있는 거죠. 났다? 뭐 이렇게. 예, 그렇죠. 그걸 보면 저는 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이미지로만 원래 그래요. 먹고 자란 그런 정치인이다 보니까 과대포장이 된 측면이 있고 미천이 너무나 손쉽게 드러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야당이 말하자면은 발목 잡으면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박 차고 나가서 시민을 직접 상대하겠다. 예, 이런 자가 산사에 올라갔답니다. 산사에. 웃겼어. 우리가 스님도 거기서 그저 화내지 말고 이성적으로 대처하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화가 났다는 거야. 뜬 눈으로 밤을 새고 한 산사를 찾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서울시가 무너지고 대한민국이 무너지는데라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어요. 읽어보면 진짜 코미디예요. 네. 정말 부자들에게서 복지 혜택 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감사하지 말아야지. 돈 나올 구멍도 없는데 말이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 자체가요. 준비물 그거 줄여주는 그런
교육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거는 부자 가난한 사람 없습니다. 네. 뭐야 그건 또. 그리고 사실 그 무상급식을 내걸고 정부의 교육감도 당선이 됐어요. 국민들이 원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그 앞서서 이제 문제 나왔습니다만은 그게 그 서울시 혼자 다 덤터기 쓴 게 아니라 지자체 그리고 교육청 요 예산에서 이제 뿜빠이 하자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는 700억을 내라는 건데 못 내겠다는 거야 그거를. 아니 자기가 뭐 디자인 서울 어쩌고 몇 천억씩 쓰면서 네. 아니 왜 애들 밥을 준다는데 안 된다는 거야. 그 나 광화문 이해가 안 가. 광장에서 스키대 그것만 안 만들어도 네. 그런 쓸데없는 짓만 안 해도 예. 이해가 안 갑니다 진짜.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깊이를 따지자면 깊지가 않구나 이렇게 느껴지고요. 서울시장이 갑자기 투입이 됐잖아요. 한나라당 부원 투수로서 단순히 그 인물 하나 멋있는 이미지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얼마나 갈지 참 궁금해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그 이미지가 여성들한테 먹힌다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남이나 분당 이렇게 좀 산다시는 분들은 되게 좀 훈남이고 친절하고 배려 깊은 그런 이미지를 보더라고요. 정치적인 어떤 그런 공약이나 그런 성향보다는 보이는 거 이제 그런 거에 집중하니까 그런 거에 또 맞춰서 이미지를 만드는 거 같아요. 여성 입장에서 실제로 그렇게 어쨌든 이미지는 그렇게 보이십니까? 본인이 보기에도? 전 제 타입은 아니에요. 제 타입은 아닙니다. 제가 오세훈 씨하고 좀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참 오세훈 씨가 이제 말하자면은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한번 해보거든요 지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배착수다. 그럼요. 확실한 건 뭐냐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MB하고 차별화해야 가능성이 있어요. 한나라당이든 다른 당이든. 그리고 예. 전국 16개 시도의 시도 교육감들이 무상교육 학교를 합의했습니다. 예. 이미 만장일치로. 예. 그러니까 이 양반이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건 순전히 액수도 그렇고 예. 타이밍도 그렇고 예. 순전히 자기 선전이에요. 예. 네. MB한테 줄 섰단 말이죠. 맞서야 되는데 줄 섰단 말이죠. 저는 굉장한 패착수라는 생각이 들고 이로써 오세훈이는 이제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워낙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또. 자, 이번에 마지막 문제 그럼 또 풀어보겠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사상의 은사 리영희 선생이 타계했습니다. 리영희 선생이 1969년 조선일보에서 해직되고 했던 일로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1번 라디오 방송 원고 작성, 2번 택시 운전 구상, 3번 책 외판, 4번 보온병 회사 취업, 5번 양계장 설립 구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4번. 4번.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세 문제는 먼저 통밥으로. 네. 이분이 정말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면서도 정말 한국 사회에 큰 화두를 던지셨고 만나는 분들마다 전화시대의 논리. 그거는 그 세대가 비슷하니까 지금 한 30대 중반 이상, 네. 40대까지는 대학 때 필수 교양서였어요. 네. 무조건 다 읽는 거예요. 예. 대학생 되면. 예. 그 책을 통해서 네. 자신의 눈이 트였다라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거든요. 왜냐면 이때까지 그 시대에는 예.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고 나서 네. 그 책을 보면 갑자기 정반대의 세계가 펼쳐지거든요. 진짜 놀라워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게 어떻게 70년대 때 반공교육 이런 것에 아주 찌들리다시피 했던 사람들이 80년대 대학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180도 새로운 어떤 그런 주장을 내세우게 됐나. 그 고리 열쇠가 이제 풀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영희 선생을 제가 딱 한 번 만나봤습니다. 예. 돌아가시 전에 한 7, 8년 전에 예. 제가 이제 CBS 라디오 진행할 때 예. 인터뷰를 가가지고 한 번 뵌 적이 있는데 그리고 책은 여러 번 읽었고 했지만 기사도 여러 번 글도 여러 번 보고 근데 이제 직접 뵀을 때 제가 가장 크게 받은 인상은 뭐냐면 이분이 이래서 그렇게 소위 그 시대에 훨씬 시대를 앞서가는 지식이 될 수 있었구나 하는 점이 뭐냐면 이제 옛날 얘기를 쭉 하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부끄러운 일화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말 안 해도 돼요. 응? 자기가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 그런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걸. 근데 그거를 그냥 다 말해요. 내가 이렇게 해버렸네? 얼마나 부끄럽든지. 라고 하면서 꼭 말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사실대로 말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실제로 자기한테 엄격하게 반성하고. 예.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자신한테 대단히 엄격하더라는 거죠. 우리나라 보수는 정반대거든요. 원래 남만 조지거든요. 네. 자기한테 무한 건데 이명박이가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는 좌파냐 우파냐 이게 아니라 염치가 있냐 없냐. 그렇죠. 그 두 가지 차이인 것 같아요. 예. 기본적으로 이분이 자기한테 너무나 엄격했기 때문에 예. 그런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예. 자기한테 이렇게 엄격한 분인데 네. 사실은 남들이 해주는 그 두리뭉실한 얘기나 이런 얘기에 대해서 얼마나 또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네. 이분이 다른 지식인들하고 차이는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화려한 수사를 이용한 멋진 글들을 쓰는 사람들은 많아요. 이분의 글은 대단히 실증적이고 어떤 주장을 하자면 그 주장이 나오기까지 그 앞에 어마어마한 분량의 자료를 들이댑니다. 설득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자료를 들이대려면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이분은 그러니까 어떤 주장을 할 때 자기가 모르는 얘기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한 다음에야 예. 어떤 한 줄의 주장을 하는 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진정한 지식인인데, 근데 이제 쟤는 이제 참 아까운 게 뭐냐면, 아니, 노무현 가고, 김대중 가고, 이영희 가고, 이런 거인들이 가고 나면, 여러 사람 보냈지. 그러니까 이런 거인들이 하필이면 이명박 시대에 간다는 게 나는 너무 속이 상하는 거지. 아깝고. 리영희 선생이 1969년에 조선일보에서 해직이 됐는데 해직이 되고 나서 이제 생계를 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을 팔아가지고 이제 택시 운전을 할 생각을 했었고 양계장을 세울 생각을 했었는데 집안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라디오 방송 원고 라디오 작가를 한 거야 이분이 한동안 동양방송에서 그러다가 결국에는 책 외판을 냈습니다. 이병주 선생 글을 담은 이제 책을 들고 학교마다 다니면서 국어 선생님한테 파는 거였는데 이 양반이 무거운 책을 들고 이제 이화여고로 가다가 후배 기자를 만났습니다. 아니 선배님 어떻게 지금 이 책을 들고 다니십니까? 이때 사실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얘기하지 않아도 될 내용을 얘기하셨어요. 나 저 말이야. 내가 출판사를 차렸는데 외판사원이 어디 나가는 바람에 내가 대신 이거 좀 하고 있어. 나무새스럽게 얘기 안 해도 될 내용까지도 그걸 다 고백을 하는 자기 집으로 겁니다. 그냥 다 말해버려요. 그냥.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 기자가 그걸 보고 직감을 한 거죠. 외판하시는구나 해가지고 회사 들어가서 그때 합동통신 지금의 연합뉴스죠. 합동통신에 들어가서 이런 상황이다. 이분 다시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외신부장으로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 관련한 그때 그 내용들이 하나 있어요. 그 대화라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제가 너무 개인적으로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거짓을 가지고 마치 진실인 양 둔갑시켜야 하는 언론인의 기능과 처지에 대해서 나는 환멸을 느꼈다. 그런 정신적 심적 갈등과 고통이 거의 폭발 지경에 이를 무렵 조선일보와 정부가 나에게 사표를 강요했다. 나는 올 때가 왔구나 하는 심정으로 사표를 내고 나왔다. 이것을 계기로 다시는 동포에게 사기를 치고 기만하면서 불성실한 언론인으로 먹고 사는 직업일랑 청산해야겠다는 걸 결심했다. 아예 육체 노동자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은 부끄러운 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예. 스스로도. 예. 네. 근데 우리의 언론인들을 보면은 적당하게 타협하고 무난하게 기사를 써서 계속 좋은 직장 달리려 하는 이런 그 셀러리맨화된 그런 언론인들만 창궐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속상한 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이 뭐 노무현, 김대중 시절에 예. 만약에 가셨다.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오시거나 직접 그랬을 분이에요. 이거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 정도 삶을 살았다 하면 예. 사실은 누구 하나 흠잡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 굉장히 거대한 지식인이었고. 예. 근데 그 이명박 대통령이 여기에 가겠어요? 언급을 하겠어요? 읽어봤겠어요, 자기가? 이 책을?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 그냥 가버리는 거. 이런 게 너무 속상하다는 거죠. 그만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분들인데, 네. 하필이면 또 이명박 시대 이런 거인들이 왜 자꾸 가냐고. 응? 너무 속이 상합니다. 저는 사실 정말 차라리 모른 척 넘어가는 그런 청와대가 차라리 양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아일보는요, 침을 뱉었어요. 뭐라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영희에게 교육받은 애들이 주사파가 됐고 결국 주사파는 이영희 키드다 이런 식으로 있네 진짜. 정말 이 고인에 대한 그 모독 정도가 아니라 양식의 문제입니다. 하여튼 이 동아일보의 밑바닥을 제가 봤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또 오늘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네, 사모님한테 예, 사모님. 오늘 하루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처음에 좀, 안 가려고 좀 많이 했었는데, 막상 상상해보니까, 시사 문제, 여러 가지, 또 더 관심을 가지고, 봐야겠어요. 네, 웃을만하다. 영화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이겁니다. 결론을 알고 영화를 보면은 그냥 김 빠진 사이다 같은 그런 느낌이지만 재미가 있어요. 그 풀어가는 과정을 보는 그런 즐거움이 있는데 MB는 망합니다. 아주 멸망을 해요. 제가 정말 모든 걸 걸고 내가 예언을 하는데 망합니다. 이걸 확증을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한번 결말은 그렇다는 걸 보시면서 이 시사 문제를 접근해 보시면은 요거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말이죠. 앞으로 2년간 예. 향후 이제 대선까지 아, 우리나라에 이건 엄청난 드라마가 몰아칠 거라고 예. 봐요. 예. 그것이 그 보수 진영이 다시 한번 재집권을 하든 예. 아니면 진보 진영이 집권을 하든 예. 그 드라마 엄청날 겁니다. 예. 아마 요 2년간 시사에는 시사가 TV에서는 어떤 드라마보다 예. 실시간으로 재밌을 것이다. 예. 그것을 우리가 생중계하겠다. 예. 딴 데서는 할 수 없고 여기서만. 예. 제가 참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이런 말씀드려서 참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저 연초에, 이거 생각나십니까? 올해 이명박 대통령의 운세. 예.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에는 큰 손해 볼 것이다. 그게 뭐였습니까? 천안 안 갖고 막 북풍 일으켜가지고 네. 싹쓸이 하려다가 쪽박 찼잖아요. 네. 이 운세를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게? 시사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래서 목사님께 송구스럽지만은 내년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운세를 제가 보려고 합니다. 예. 자, 하여간 오늘 목사님과 또 사모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제가 감사한데. 보면 다음에는 예. 스님 나오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스님도 나오셔야지. 예. 자, 지난주 저희가 돌발 시청자 퀴즈 냈었죠. 김어준 총수가 1999년 12월 31일자 경향신문에서 10년 뒤의 나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런 질문이었는데 바로가 문제였죠. 정답은 졸라 훌륭한 모습일 것 같다. 요거였습니다. 네, 그렇게 말했어요? 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졸라 훌륭한 모습이 신문에도 되고? 예, 졸라 훌륭한 방송 출연 금지자가 됐습니다. 지금 김원준 씨가. 예. 자, 그래서 한 분이 당첨되신 분은 서울 금천구에 사는 윤모 씨인데 설마 이게 정답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신문 뒤져보지 않았으면 틀렸겠죠. 생각해보니 김호준 씨는 자신의 예언대로 졸라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 소망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시청자 퀴즈 문제 함께 보시죠. 시청자 퀴즈입니다. 예산안 날치기 통과 후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표정입니다. 원희룡 의원이 만약 이때 발언을 했다면 뭐라 했을까요? 말풍선 안을 채워주세요.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달성했어. 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저는 원희룡은 약간 탈모가 이루어지는 것 같나요? 모든 관심이 지금 탈모에. 탈모가 진행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분도 사실 가까이서 여러 번 보고 인터뷰도 여러 번 봤는데. 인터뷰에 있어요. 예, 기억납니다. 한나라당에서는 합리적인 분이에요. 근데 최근 사무총장이 되면서 행보가 상당히 바뀌고 있는데, 노선을 좀 바꾼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둔한 거죠. 네. 이재호, 김문수는 일찌감치 알고 그쪽으로 돌아섰잖아요. 그게 몇 년 전 얘기입니까? 이제 와가지고 돌아섰어. 제가 보기에는 막차를 탔는데 네. 실패한 차다. 그 차는 탔으면 안 될 차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예. 자, 저희 정답 보내실 곳, 이곳은 또 cctv@hani.co.kr이고요. 출연 신청, 방청 신청할 때는 특히나 연락처를 꼭 적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주는 저희가 연말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연말 특집 여러 군데서 다 대상, 이런 게 연예 대상, 무슨 연기 대상, 가요 대상 이런 게 있는데 저희도 시사 코미디 대상을 이제 선정을 기대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출연 소감을 아내를 끌고 나온 성직자로서의 출연 소감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해 주시죠. 우리 딸이 태어난 세상은 지금보다 더 희망이 있고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오늘 좋은 추억을 만들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다가 저는 마지막에
만들기를 성부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거의 나오시지 않았나요? 무의식적으로? 목사님은 희망 있으신 목사님이시네. 말고. 우리 은지 자매가 지금 빨리 끝내라고 아주 그러고 있어요. 예. 너무 길게 했다 이거죠. 그냥 떠든다고. 욕도 안 했는데 이번 주는. 아니 욕이 있는 날은 일찍 끝나 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감정을 다 풀었거든. 욕을. 예. 이게 어떻게 욕을 못하니까 말로 어떻게 계속 하는 어떻게 거지. 표현할 방법이 없네. 막 이래 버리니까. 욕을 못하니까 자꾸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성직자님과 그리고 사모님과 그리고 시사 돼지 와 방송을 했고 다음 주에는 특집입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